안녕하세요. 따단 홍쌤입니다. 오늘은 그림책 이렇게 한번 아이들과 나눠주세요 하는 걸 본문 들어가기 전 어떻게 그림책을 들고 또 준비를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나눠볼게요. 자, 제가 별도로 그림책으로 오감 나눔하는 과정 따로 올려드렸어요. 그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. 보통 그림책 어떻게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계신지요? 자, 이렇게 선생님 앞에, 가슴 앞에 정중하게 이렇게 놓을 때도 있고요. 혹은 이렇게 왼쪽, 오른쪽, 또 독서대라든지 어떤 책을 고정해서 세울 수 있는 받침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공하기도 해요.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어떻게 보여주기 하느냐에 따라서도 처음 시작의 분위기를 잘 잡고 들어갈 수 있는 또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어요.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받침대나 이렇게 독서대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실 때도 반드시 두 손의 위치는 책에 가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책이 독서대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펼침을 하셨을 때 선생님 두 손이 이렇게 위쪽에 가서 고정되어 있을 수 있도록, 아니면 한쪽을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왜 이렇게 하냐면요, 그냥 선생님이 한쪽에 서서 독서대에 놓고 책을 그냥 이렇게 넘기는 것과 선생님의 두 손이 이렇게 와 있는 건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그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두 손이 책에 이렇게 가 있는 게 좋고요. 되도록이면 독서대를 활용하지 않고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책을 좀 받쳐서 나눔해 주시면 좋은데, 책은 선생님이 저희는 이제 보통 그림책 자격 과정을 평가할 때 그런 기준을 말씀드리긴 해요. 이렇게 선생님이 책을 들고 계시면 책을 한 손으로, 왼손으로 이렇게 받치시고요. 이렇게 높이 올린다든지 또 아래로 내린다든지 하지 않고 가슴 높이에 팔은 이렇게 조금 붙여주시고요. 또 이걸 지지대 삼아서 이렇게 책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, 이렇게 선생님 얼굴이 또 가리는 것도 좋지 않아요. 왜냐하면 이건 그냥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한 매개체일 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중간중간 시선 맞춤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공감하고 반응하고 하는지를 또 이제 그 분위기를 끌어가 주시려면 선생님의 시선이 책으로 인해서 가려지지 않게끔 하시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한쪽에 놓고 펼침을 주려다 보니까 저는 제 몸의 한쪽이지만 아이들이 봤을 때는 여러 명이 앉았을 때 아이들의 정 가운데에 이 책이 위치하는 위치겠죠.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위치는 아이들의 정 가운데보다 조금 더 옆으로 비껴나 앉아 있겠지요.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정 가운데 책이 펼침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왼손으로 이렇게 받침하는 이유는 제가 그림책 이제 나눔할 때도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. 그래서 아이들이 봤을 때 아이들의 오른쪽에 주된 활동이 이렇게 펼침하는 것이 훨씬 안정감을 주고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. 그래서 위치는 이렇게 놓는 거고요. 책 넘기는 페이지가 거의 지금 출판되어져서 나와 있는 책들은 이렇게 정방향의 책들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정방향의 책들을 이쪽 위치에 놓고 펼침을 해주셔야지 아이들이 먼저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제공되어져요.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놓기도 하고요. 오른손잡이인 선생님이 넘김을 유도할 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손이 또 오른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오른쪽으로 볼 수 있는 위치, 선생님은 오른쪽으로 쉽게 넘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이 위치에 놓는 것을 평가해서 진행하고 있기도 해요. 그래서 이렇게 놓고 진행하실 때 너무 선생님이 읽어주기 할 때 이렇게 선생님 쪽으로 이 책 방향이 이렇게 기울지 않도록,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 번 읽어보신 후에 보면 어떤 이야기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가늠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선생님은 이렇게 아이들 쪽으로 책 방향을 조금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기울여 주게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요 높이로
아이들과 나눔하실 때 진행해 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찌됐건 평가 방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리는 거이긴 하지만, 선생님들이 나는 뭐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노안이 와서 예전에 보던 책들이 이렇게 거리를 둬야지 잘 보이기도 하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독서대라든지 다른 소품대를 조금 활용하기도 하고, 또 이렇게 거리를 조금 두고 읽어주기를 하기도 하고, 어느 때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조금 앞에 있는 아이들한테 읽어봐 달라고 이렇게 내밀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들이 편하신 위치가 이렇게 보는 게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그렇게 하게 되면 기울기가 선생님을 향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시고 내가 뭐 위치가 조금 읽어주는 위치가 낮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지요.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, 아이들이 기준이 되어서 어떻게 책의 위치를 놓는 것이 훨씬 더 아이들에게 책 읽기에 빠져들게 할 수 있는 편안한 위치인지 먼저 아이들을 고려하셔서 그렇게 제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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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아이들과 책 읽기 하고 난 후에 우리가 이제 거의 현장에서 그림책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림책 내용을 아이들과 나눈 후에 후 활동이 항상 계획돼 있어요. 거의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 읽기 하고 나면 활동, 준비한 내용에 쫓겨서 책을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고 다음 활동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아이들에게 반드시 책 읽기가 끝난 뒤에도 요 책 표지가 앞표지가 앞으로 오게 한 후에 이거를 뭐 독서대라든지 아니면 어떤 소품대를 활용해서 요렇게 앞에 세워놓고 다음 활동을 펼치시면 훨씬 좋습니다. 왜냐면 아이들은 저희가 이제 오감 활동 할 때도 했지만 시각적으로 또 받아들이는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크기 때문에 뭐 다른 짓하고 딴 짓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라도 요 그림들이 시각화해서 눈에 들어와 있으면, 왜 선생님 그거 제목은 기억 못 하더라도 왜 그 그림 있잖아요. 뭐 이렇게 고양이가 빨간 장갑 끼고 있는 거, 그거 제목이 뭐였죠? 이렇게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받아들인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내거든요. 그래서 되도록 아이들 시각에, 아이들 시선에 많이 조금 노출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날 주제되는 활동의 그림책은 이렇게 세워놓고 다음 활동을 펼쳐나가게 해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책을 드는 위치와 또 책을 드는 높이, 이런 것들 방향에 따라서도 아이들이 집중하고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림책을 가지고 현장에서 더 따뜻하게, 더 유익하게 나눠보시기 위해서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이었습니다.